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까지 주셨던 시그널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일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지표인 또 CPI도 나왔고요. 현재까지 보는 마켓 시그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지난 CPI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이번 주의 어떤 FOMC의 전망보다는 사실 우리 증권 미디어를 보시면은 방송에서는 상황을 중계를 많이 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경기의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와 연동한 시장 전략 위주로 그쵸?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한 달여 정도 전부터 하방형 직성 내지는 재료에 대한 충분한 선반영이 일단 된 것 같다.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은 힘들더라도 당분간의 기술적 반등은 노릴 만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주식을 오히려 지금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지난 주말에 나온 CPI 때문에 달라지는지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나스닥 모양을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 주식 투자자는 일단 시장이 중요한 거죠.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3.5%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 이탈은 아니죠. 보통 이제 기술적 구조나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재하락이 시작됐다 내지는 추가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저점 이탈이나 훼손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노이즈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을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사실상 CPI 8.6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지난 5월 초까지 급락과 비슷한 마인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터치 우려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로 보면은 좌우간 이번 주간으로 저 최저점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단 라인을 쭉 보시면은 그 저점을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쪽이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CPI가 아래 보시다시피 왼쪽에 CPI인데 고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3월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전망에서 숫자가 작고 3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3월이 피크가 아니었네, 이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코어 CPI인데 이것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3월이 고점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러시아 전황으로 인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다면은 이건 사인하러 가는 거지 협상하러 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지금 간다고 일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얘기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기다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한 오피셜로 확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하게 나온다면은 유가는 협상 기대감이 아니라 시황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이제 조율이 끝나고, 왜냐하면 사우디도 왕세자일 거고 실질적인 이제 왕의 지위를 가지고 빈살만과 바이든이 만난다면 거기서 트럼프와 김정은처럼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양쪽 모두가 권위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협상 다 하고 도장 찍으러 가는 거라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수가 오히려 나온다면 오히려 3월 피크아웃이 아니라 5월 피크아웃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꺾인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인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6월 금리 확률이 지금 보시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좌측이 0.5%고요. 우측이 0.75% 인상 확률입니다. 이번 6월 회의에. 이게 지금 아래쪽에 숫자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좌측 막대가 98%였고 우측 막대 1%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77%대 23% 됐고 지금 현재 60%대 40%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이틀, 사흘간, 지난 주말간 배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7월 회의인데요. 7월 27일 날 이제 다음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 7월 회의 보시면은 2%가 60% 그리고 2.25%가 40%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확률로 보면은 6월이든 7월이든 이제 75bp 한 번은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는. 그쵸. 그 확률이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이
금요일 날 가격으로 프라이싱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확률에 따라서 혹은 또 브레이너드가 오늘 원래 블랙아웃 기간인데 연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죠. 3월 피크아웃일 거다. 그리고 0.5, 0.5 정도는 기반영돼 있다 해서 갑자기 0.75가 하나가 훅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고 나면 이것도 기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6월 FOMC 자체를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걸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반영을 했고 우리나라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주 초에 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그건 또 다시 반영된 재료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제 그리고 FOMC는 좌우간 이번 주 기점으로 6월 FOMC는 이제 지나가는 어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지고 7월로 가는데 그 코멘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7월 0.75가 되든 혹은 6월 0.75가 되든 이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의 상황은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레벨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상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10년물 3.15로 급등했고요. 2년물이 3.06으로 급등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다시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아주 빠르게 좁혀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경기에 대한 걱정까지는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물가가 경기를 해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이고 빅스가 의외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27.7이면 사실 지난 5월 초보다 지금 낮은 자리죠. 30 이상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보면은 금요일 같은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 계속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금리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풋콜 레이쇼 제일 오른쪽 하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이번 주말이 또 만기일입니다. 풋옵션이 콜옵션에 비해서 얼마나 과잉 포지션 돼 있느냐인데 보통 이제 시장이 공포 구간에 들어가면 풋옵션 과잉 쏠림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1.2728 수준이면은 상당히 공포가 금요일 날 일시적으로 폭증했다는 얘기거든요. 제 경험적으로는 이 풋콜 레이쇼가 아주 높을 경우에 추가 급락이 그렇게 지속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주 초 정도로 좀 피크아웃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4월 5월의 하락에 비해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견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정도의 그림인데 5월에 직전 저점 이탈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잠깐 이탈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방 경직성 구간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 하단에 마이크론과 인텔인데요. 특히 마이크론은 4월, 5월에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마이크론의 하락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저점 이탈이 좀 더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으로는 미국 시황과는 별개로 조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봤는데 반면에 좀 견조한 종목군들도 좀 있고요. 네. 이쪽 기술주 외에도 특징적인 미주국 종목 몇 가지 좀 더 봐주세요. 네, 이거 일단 골드만삭스 제가 다음 그림은 골드만삭스, 비자, 월마트, 엑슨모빌, 알코아, 제너럴모터스, UPS, 존슨앤존슨 소비부터 해서 유통, 금융 이런 쪽 산업재까지 쭉 대표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부분은 일단 UPS나 존슨앤존슨의 미국 소비 자체는 일단 크게 트러블이 없는 겁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 자체나 주가 움직임 괜찮고요. 오른쪽 상단에 엑슨모빌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에너지 관련 주식들에 대한 피크아웃도 약간 보이지 않나라고 보이는 점이고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왼쪽 상단에 골드만삭스입니다. 금융주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추가 충격을 받는 요인은 긴축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긴축 때문에 뭔가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를 시장은 두려워한다고 보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금융주들의 주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융주가 지난 주말에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 자산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취약한 자산이 지금은 가상화폐이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들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즉 가상 자산 시장의 이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없어요. 전혀 패깅에 문제가 없고. 근데 이더리움이 주말에 폭락을 했는데 이건 이더리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어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이더리움을 이 업데이트에 있어서 이 시스템 안정화를 인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시스템 업체가 소액 투자자의 이더리움을 모아서 6천만 원어치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이더리움과 패깅이 좀 깨졌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그쪽에서 약간의 뱅크런 비슷한 사태가 좀 또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고요. 이더리움 자체의 개별적인 네. 이슈라는 네,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난번 CPI가 나왔을 때도 공교롭게도 딱 그때 테라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번 CPI 또 시점에 또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건 뭐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 그림은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정크 등급의 채권 금리 채권 금리의 차이입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제가 2008년도부터 쭉 그림인데요. 빨간재가 수평으로 그어놓은 금리 수준이 5%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채 안정적인 10년물 미국채와 미국 정크 등급 이하 등급의 채권 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 만약에 높아지는 건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비용이 급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5%부터가 항상 보면은 시장에 약간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2년, 2016년 모두 5% 이상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구간인데 이번 3월, 5월에 4.9까지 갔다가 지금은 일단 조금 낮아져 있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난 4.9까지 갔다가 지금은 낮아져 있고 지난 주말에 이걸 더 치고 올라가거나 넘어가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5%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신용 쪽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5%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주말에 반응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위험 자산이 먼저 좀 충격을 받을 것인데 지금 가상화폐 쪽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이제 월요일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이번 주 FMC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OECD 네.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 뭐 주말에 일본이나 영란은행 쪽에서 정책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본이 지금 그 YC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엔화 약세가 시장에 부담을 조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엔화 너무 약세잖아요. 슈퍼 엔 약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시장이 주변 위험 요소를 계속 점검하는 것 중에서 이제 N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엔화 공격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붙잡고 있는데 미국 금리 올리니까 당연히 N의 돈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계속 완화책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헤지펀드들 계속해서 N 약세 공격을 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좀 불안정 요인으로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어서 어쨌거나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을 보여야지 엔화도 진정이 될 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성이 있는 동안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FOMC 정책에 대한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 7월 0.5, 0.5에서 갑자기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주말에 그걸 이제 이번에 회의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좌우간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요 날이 지나가야지 시장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 또 미국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좌우간 좀 변동성을 감안하되 기존의 포지션을 바꿔서 막 현금화한다거나 혹은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시점이 좀 딜레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한 가지 봐야 되는 시그널은 이제 이겁니다. 지수가 혹시라도 우리가 2546이 깨지더라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면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체감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폭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다른 종목들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기관들 입장에서. 그런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과 인텔이
그 미국 시장에서도 좀 특징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시장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TSMC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점 감안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의 몫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외의 체감이 지수보다 나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점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 2546이 깨진다고 해서 너무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아직 저는 없다. 기존의 3월 피크아웃이 5월 피크아웃으로 딜레이 됐다라면은 시장의 하단의 지지 테스트의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릴 뿐이지 가격 자체가 더 크게 낮아지는 정도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현금화가 아니고 또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자 이것도 아니신 거죠. 이번 주는 그럼 관망 모드 유지하자라는 조언이신 거세요? 아니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아닌 전략인 거고 네. 사실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사실 네. 주식을 안 가지고 계셨다면 둘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안 사겠다. 이거나 아니면 못 샀거나 이실 텐데 네. 안 사간 분들은 뭐 한 9월까지 보시겠다는 걸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뭐 불확실성이 여전하니까 버티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지난주까지 못 샀다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사야 되나를 고민하셨다면 이번 주 오히려 저가 매수는 여전히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금주 변동성은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한 8월, 9월 정도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금주는 좀 버텨내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지금까지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테죠. 안정성이 조금 확보될 때까지, 가을까지는 좀 그대로 가시는 거고,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가면서 가입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떤 뭐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기다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였습니다.